안녕하세요. 인문수리 논술 최수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처음 본 친구들 많죠? 선생님은 인문수리 논술 파트를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맨 마지막 내가 준비하는 대학교에 수리논술 파트가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진짜 써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띄우게 됐어요. 자, 그 꿀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인문논술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인문논술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예시 답안을 한 거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리논술을 푼 친구도 있겠지만 안 푼 친구들은 도대체 수리논술은 어떤 식으로 답안이 나오는 거지? 하고 답안지를 한번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답안지를 보고 점점 겁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답안이 좀 길거든요. 그러면서 그 답안을 좀 천천히 읽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수학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내 생각을 조금 써야 되는 것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평가도 해야 되고 수학적 개념을 데려와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선생님을 따라와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에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주려는 게 아니라 수리논술 별거 아니다. 결국에 내가 문제를 읽고 문제에 있는 해당하는 거를 끌어와다 답안에 붙여넣으면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궁금한 친구들은 문제를 천천히 정지를 해놓고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은 이제 인문수리논술이 별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 그걸 한번 얘기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16 중앙대 모의논술이고요. 모의논술 문제예요. 자, 결국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정심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 생각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뭐를 통해서 누가 더 동정심이 많은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을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답안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가까이 나와 있고요. 보면 딱 봐도 수학적 문제라는 거 볼 수 있죠. 계산한 내용 나와 있어요. 근데 계산한 내용은 정작 한 줄인데 이제 말로 써져 있는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것만 계산하고 끝내고 싶은데 수학 문제니까 말도 곁들여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수리 논술은.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답을 읽어보면은 1번의 확률 변수 x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정심이 더 많은 도시의 수를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야, 갑자기 확률 변수 x부터 나왔는데 내가 확률 변수 x 먼저 써야 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건 바로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1번, 2번, 3번 눈치챈 친구들은 찾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죠. 답안지에도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어요. 결국에 문제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끌어와다가 답안지에 붙여넣기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내용 한번 문제에 진짜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남성이 여성보다 동정심이 더 많은 도시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대로 나와 있었죠. 결국 문제에 있는 거 붙여놔서 시작한 거예요. 나는 확률 변수를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확률과 통계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봤더니 2번에 각 도시는 m과 f의 값 중 하나만 가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어디에 나와 있나라고 하고 문제 봤더니 2번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죠. 결국에 지금 쭉 선생님이랑 이 문제, 중앙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화여대 문제랑 쭉 확인을 해볼 텐데 문제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다 예시 답안을 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모든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내가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지도 고민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내가 이런 여러 긴 말들을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어디 있다고요? 문제에 있다고요. 자, 그 다음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남성과 여성의 동정심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함으로는 당연히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썼겠죠. 그래서 3번을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3번 여기 나와 있어요.
예시 답안에 있는 게 지금 다 문제에 있는 걸 끌어와다가 붙여넣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설명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P가 0.05보다 크므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정심이 더 많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그래서 문제에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4번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0.05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끌어와다가 마지막에 내 생각처럼 썼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문수리 논술이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약간 조금 어려운 학교를 얘기를 해주면 한양대가 조금 어렵거든요. 한양대는 지금 이렇게 끌어와다 쓰는 내용보다는 뭐 증명 문제도 나오고 수학적 개념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에는 조금 거의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 뭐 만약에 내 생각을 말하라, 설명하여라, 뭐가 타당한지 얘기해라, 추론하여라 라는 말이 나온 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 있는 걸 끌어와다 쓰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모의논술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은 안 하고 정말 끌어와다 썼는지 확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생님이 끌어와다 쓴 내용을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빨간색 글씨로 써놨고요. 자, 진짜 끌어와다 썼나? 라고 해서 답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짠, 보세요. 자, 얘도 1번 보면요. 얘 2를 보면 A국이 사회 이동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라고 나왔고, 그림을 보면 사회의 수직 이동 가능성과 그 다음 소득 불평등 정도 간의 음해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1번에 나와 있죠. 한번 진짜 그렇게 써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1번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 분포와 계층의 수직 이동성이라는 말은 그대로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금 내가 문제를 읽어보면 알 텐데 어쨌든 수직 이동성이라는 단어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썼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동성이죠. 그래서 수직이동 가능성을 통해서 이제 답안을 작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물어봤었잖아요.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바로 문제에 있는 거를 내가 답변을 달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A국과 B국의 각각의 세대 간의 사회계층 구조의 이동성을 평가를 하래요. 또 이동성을 평가를 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 그림의 결과를 이용하여 A국과 B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추론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소득 불평등 정도에 대한 내용을 내 생각을 조금 가미를 해서 쓴 건데 어쨌든 내가 어떻게 써내려가야 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는 문제에 있는 키워드를 데리고 와서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어차피 다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쓰면 그게 어떻게 문제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생각을 조금 가미를 시켜서 써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선생님이 문제를 전부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진짜 끌어와다 썼는지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짝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리논술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당연히 풀 테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 진짜 선생님이 끌어와다 쓴 게 무슨 의미구나 좀 더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마지막에 보시면요. 소득 불평등 정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한다라고 나왔죠. 키워드 그대로 끌어와다 내 생각 포함해서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문제 2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문제 2번을 보시면요. 뭐 사회 이동률 어쩌고저쩌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끌어와다 쓴 건데요. 3번에 소득 분배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간값을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불평등 정도가 증가를 하면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문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이따가 예시담을 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게 하니까 얘를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결국에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차이가 커지면 뭐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불평등 정도가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끌어와다 썼는지 예시답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답안도 당연히 중위소득이라는 키워드 데리고 와서 시작하고 있네요. 자, 중위소득은
부모 및 자녀 세대 각각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나와서 얘는 계산을 한 상태고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의 차이는 부모 세대 및 자녀 세대에 요만큼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 지금 누가 더 차이가 많이 나요? 부모 세대에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차이가 더 많이 날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자녀 세대에는 불평등 정도가 개선이 됐다고 맞을 수 있죠. 부모 세대에 더 컸고 자녀 세대에는 더 작아진 거니까. 그러니까 요 키워드를 이제 잘 내 생각을 가미를 시켜서 써 내려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복사해서 붙여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18년 경희대 수시기출 문제도 한번 진짜 복사해서 붙여넣기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가 진짜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하생략이라고 해서 위에 내용 날려보냈고요. 밑에서부터 이제 필요한 부분 데리고 왔고 그다음 이하생략 나와서 밑에도 쭉 있었어요. 그거 날려보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문제도 기네요. 그래서 결국에 맨 마지막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밑에서 세 줄만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지난해 A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최대로 낮출 수 있었던 교통안전교육 시행 건수랑 그러니까 교육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카메라 설치 이렇게 두 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거 각각 구하래요. 그럼 뭔가 식을 구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일단은 뭐뭐에 근거하여 써라 라고 하면 아 복사해서 붙여넣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그거에 근거하래잖아요. 그럼 그거 내용을 데려와서 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해 A지역의 정책 집행에 대해 평가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거 데리고 와서 붙여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진짜 그러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내용 1번, 2번, 3번 나와 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냥 이제 수학적 개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조금 따로 표시해 놓기 위해서 쓴 거예요. 최대로 낮출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식을 작성을 해서 최대로 낮추게끔 하는 x, y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진짜 1번, 2번, 3번을 썼는지 예시 답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고 해야겠죠. 선생님이 1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따라서 사회는 구성원이 다양한 사회제도와 규범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어때요? 이거 내 머릿속에 생각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다 붙여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시문 라에 의하면 내가 쓴 게 아니야. 라에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제시문 라에 의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라에 의하면 사회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제도와 규범을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라고 해서 진짜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네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 나온 거는 조금 부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 정부가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제 감히 설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내가 이 부분 생각 못해도 위에까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A지역이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한 건수와 카메라를 설치한 건수는 120건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x, y를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처음에 써내려가야 되지? 고민이 될 텐데 요 부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보이죠? 똑같이. 이거와 x와 y의 합이 120건이며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걔 x, y 어쨌든 120이니까 얘 수학 기호 사용해서 x 플러스 y는 120이다. 방정식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통안전교육 시행 건수랑 카메라 설치 건수가 3배 많다라는 말도 내가 그냥 데려와서 쓴 게 아니에요. 문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똑같이 3배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 3배였다라는 내용 이 다음으로 바로 나왔으니까 내가 예시 답안을 쓸 때도 답안을 써내려갈 때도 바로 따닥
나왔죠? 2번, 3번. 그렇게 해서 쭉 써내려가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이제 생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선생님 뭐라고 했죠? 얘처럼 제시문 라에 의하면 이라고 해서 문제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쓰면서 직접 쓰지 않으면 몸소 이게 체험이 안 될 거예요. 아, 이게 복사해서 붙여 놓으라는데 그냥 내가 진짜 시험장 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내가 진짜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 가지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를 남용을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내가 인문수리논술을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한 바탕으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막 진짜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문제에 있는 내용 끌어다가 붙여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선생님이 이 영상을 작성을 한 건 아니고요. 너무 인문수리논술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인문수리논술을 공부를 해야 돼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이 꿀팁을 방출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남은 수험생활 화이팅 하길 바랄게요. 화이팅!